우선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브라질산 수입품 전반에 무려 50%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50%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당신의 커피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관세 부과,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커피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큰 힘이 있거든요. 두 개의 힘이요. 네, 하나는 가격을 막 끌어내리려는 압력, 또 하나는 반대로 끌어올리려는 압력. 이 두 개가 어떻게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 변화까지도 좀 예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좋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선물 계약 메커니즘이라는 것까지 이게 다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네. 우선 말이죠. 이 50% 관세, 이게 왜 갑자기 부과된 건가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무역 분쟁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동기가 훨씬 강해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내부 정치 상황, 그러니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 문제를 딱 집어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301조요? 그게 좀 강력한 조치 아닌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무역법 301조라는 게 미국이 그냥 자기들 판단으로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브라질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흑자를 보고 있는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무역을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진짜. 브라질은 그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도 하고 외교 채널도 막 가동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런 정치적 성격이 강한 조치는 단기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을 계기 삼아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요.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반응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가격 하락 압력이라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갈 곳을 잃은 브라질 커피 물량이 연간 810만 자루나 된다고 하거든요. 810만 자루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물량이 갑자기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확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기면서 커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약간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대두, 그러니까 콩 시장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아요. 그때도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딱 부과하니까 시카고 선물 시장의 미국 대두 선물 가격은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관세 영향이 없는 브라질산 대두 현물 가격 프리미엄은 오히려 막 치솟았어요. 반대로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관세 대상국의 공급 과잉 우려를 반영해서 하락하고 실제 현물 시장에서는 대체품 수요가 확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가격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물과 현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상승 압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분석이 저는 정말 흥미롭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여기가 핵심인데요. ICE, C 아라비카 선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ICE요? 네, 이 계약은 실제 원두를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최저가 인도 품목, 영어로는 CTD라고 부르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가 인도 품목, CTD요? 그게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나라 커피 중에서 가장 싸게 구해다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그 커피, 그게 사실상 시장의 기준 가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가장 싼 커피가 기준이 된다.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브라질 커피가 워낙 생산량도 많고 또 계약 조건상 파운드당 6센트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CTD 지위를 자주 차지해왔던 거죠. 브라질이 그 기준 역할을 주로 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50% 관세를 딱 때려버리면 이 6센트 할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관세 부담이 훨씬 크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항구로 인도될 수 있는 품목 리스트에서 브라질 커피가 실질적으로 그냥 탈락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탈락이요? 그럼 그 기준, 즉 CTD 자리는 누가 대신하게 되나요? 그러면요, 이제 할인이 없는 할인 가격, 그러니까 제값 주고 가져와야 하는 페루나 온두라스산 커피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릅니다. 페루나 온두라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6센트 할인된 브라질 커피가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할인이 전혀 없는 커피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지는 셈이에요. 그럼 시장 균형을 맞추려면 선물 가격 자체가 기계적으로 최소 6센트 이상은 그냥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 그 선물 계약 시스템 규칙 때문에 가격이 강제로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죠. 근데 잠깐만요. 페루나 온두라스 물량이 브라질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두 나라 수출 물량을 다 합쳐도 미국 내에서 사라지는 브라질 커피 공백, 아까 810만 자루라고 했죠. 그걸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로스터들은 부족해진 아라비카 물량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현물 가격에도 그리고 선물 가격에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 커피를 마시는 우리,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잔당 25센트 인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게 현실적인 예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터들 입장에선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이 원가 상승 압박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블렌딩을 바꿔서 품질을 좀 낮추거나 아, 품질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라비카 대신 로부스타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익률 감소를 감소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을 넘겨야 하죠.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커피 한 잔당 25센트 정도의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마시는 입장에선 이게 무시 못할 금액이죠. 그러네요. 25센트면. 그럼 아라비카가 비싸지니까 로부스타 사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가격 차이가 예전보다 많이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그 차이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로스터들이 로부스타 사용을 늘리면서 로부스타 수요 자체가 또 덩달아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맛에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단기적으로는 브라질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막 풀리면서 가격이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선물 계약의 그 독특한 구조 변화랑 미국 내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네, 특히 그 ICE 선물 계약의 최저가 인도 품목 병화가 어떻게 시장 논리를 넘어서서 가격을 기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수요 공급 문제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헤쳐본 것처럼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국제 선물 시장의 이런 기술적인 작동 방식과 딱 만나서 로스터들의 레시피를 바꾸고 결국에는 당신의 아침 커피 가격과 그 맛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용어처럼 무역이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때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려고 특정 국가,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릭스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커피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세계 무역 질서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